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계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그모이드 함수와 이에 대한 코스트 함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를 텐서플로우 코드로 구현하고 간단한 데이터셋을 사용해 성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개의 정규 분포를 생성해서 이들을 얼마나 잘 분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데이터셋을 사용해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팸 메일 데이터셋을 사용해 메일이 스팸인지 팸인지 구분하는 분류기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넘파이 객체, 그리고 이미지를 다룰 때 필요한 이미지 모듈입니다. 그래프의 출력 방향은 브라우저로 설정합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W 변화에 따른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가 7이고 B는 0.0, X 데이터는 -4에서 4까지 10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WX 플러스 B로 가정하고 계산된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처럼 넘파이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수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이처럼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출력하면 이와 같습니다. W의 값이 7로 크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규율기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W의 값을 7에서 1.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많이 완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를 0.1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출력해보면 그래프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선처럼 보이는 이유는 y값의 출력 범위가 0에서 1이 아니라 0.4에서 0.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W가 7일 때, W가 1.0일 때, W가 0.1일 때 이 3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코드와 거의 동일하지만 W의 값을 3번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해 3번 반복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각 W일 때의 결과값 Y 중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W가 7일 때 그래프를 살펴보면 Y값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위에서 출력값이 0입니다. 반면 W가 1.0인 경우에는 출력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에서 조금 줄어들었고 많은 영역에서 0이 아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W가 0에 가까운 0.1일 경우에는 역시 거의 직선처럼 보이고 출력값의 범위가 대략 0.4에서 0.5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W가 커지면 거의 계단함수에 가까워지고 W가 0에 가까이 가면 거의 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W의 값을 고정하고 B의 값을 변화시켜 B 변화에 따른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는 1로, B는 0일 때, -0.5일 때, 0.5일 때 3가지 경우로 가정합니다. X의 범위는 위와 동일하게 -4에서 4까지 100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의 값이 3개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해 3번 반복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하면 이와 같습니다. 시그모이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X축으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클수록 왼쪽으로 이동하고
작을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B는 함수의 전체를 좌우로 얼마나 움직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그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로그 x와 마이너스 로그 1-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x는 0에서 1까지 1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로그 x를 출력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로그 1-x에 대한 그래프를 출력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1-x의 경우 x가 1일 때 무한대 값을 갖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형은 x가 0일 때의 출력 결과인데 출력해보면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맷플랫 라이브러리가 무한대 값을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 x의 경우에도 x가 0일 때 무한대 값을 갖습니다. 즉 y2의 경우 x가 1일 때 로그 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값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산술적인 계산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를 사용할 때는 로그 0이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x의 매우 작은 값, 예를 들면 0.00001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값을 더해주면 이러한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는 텐서플로우의 로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모두 0.00001이라는 값을 더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로그 0일 때 대략 13.8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코스트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w가 -10에서 10까지 변할 때 코스트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w는 -10에서 10까지 5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데이터 x 데이터와 y 데이터는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w 곱하기 x 데이터로 코스트는 차의 제곱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로는 w를, 세로는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로 확인하면 이처럼 U자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최적화 지점을 경사하강법을 통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위 코드에 출력 결과 h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다음 w가 -10에서 10까지 변할 때 코스트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초기 값에 따라서 학습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기울기 값이 0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코스 함수를 정의하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지 않거나 학습 수렴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 코드에서 코스트 함수를 로그 함수를 사용한 코스트 함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로그 0이 무한대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호출할 때 매우 작은 값을 더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프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U자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W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도 경사하강법을 통해 글로벌한 최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해 직접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모두 9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9개의 점의 분포는 이와 같습니다. Y 데이터가 0인 4개의 점은 빨간색, Y 데이터가 1인 5개의 점은 파란색으로 2개의 그룹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우리가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는 W와 B이고 모두 1.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설은 역시
wx 플러스 b로 가정하고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코스트는 로그 함수를 사용해 정의하고 경사하강법을 코스 함수로 최소화하겠습니다. 학습률은 0.01입니다. 그리고 캐스 함수를 사용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출력값이 0.5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예측하겠습니다. 각종 텐서플로우 변수를 초기화한 후 학습시키겠습니다. 2만 번 학습을 수행하면서 5,000번에 한 번씩 스텝 정보, 코스트, W, B 그리고 예측값을 출력하겠습니다. 학습 완료 후 코스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코스트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코스트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W와 B의 값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5,000번 이후는 예측값이 모두 정확하게 똑같지만 코스트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000번 이후에도 코스트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은 학습 데이터들의 위치이고 초록색 곡선이 학습된 시그모이드 곡선입니다. 빨간색은 0.5와 비교해 매우 낮은 값으로 출력되고 파란색은 1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한다면 두 개의 데이터가 매우 잘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횟수에 따라서 W와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코드와 동일하게 W와 B 모두 1.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데이터의 가설은 역시 wx 플러스 b로 가정하고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코스트는 로그 함수를 사용하고 경사하강법을 사용해 코스트 함수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횟수를 5,000번으로 설정합니다. 학습을 수행하면서 5,000번에 한 번씩 스텝 정보, 코스트, W, B 그리고 예측값을 출력하겠습니다. 학습 완료 후 학습 데이터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 세이브 함수를 사용해 그래프를 이미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프 이미지의 이름은 로지스틱 학습 횟수 png입니다. 학습 횟수가 5,000번일 때 W의 값은 1.04 정도이고 B는 마이너스 3.89이고 학습된 시그모이드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이전 학습 곡선과 비교해 봤을 때 빨간색 점들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파란색 점은 왼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정확하게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할 수 있지만 아직 학습이 더 진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가능한 두 개의 그룹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학습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학습 횟수를 10,000번으로 바꿔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W의 값이 1.3 정도로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5.25로 더 작아졌습니다. W의 값이 커지면 시그모이드 기울기는 좀 더 급격해지는데 이 결과 그래프에서도 이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데이터들의 Y축 간격이 줄어들었고 파란색 점들도 Y축의 값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횟수를 20,000번으로 바꿔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W 값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1.65 정도가 나오고 이전 학습 곡선과 비교했을 때 같은 데이터끼리 좀 더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횟수를 40,000번으로 바꿔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W 값이 증가해서 1.9까지 되었고 이전 2,000번에 비해서 역시 데이터들의 출력 값이 더 조밀하게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코드에서 학습 완료 후 이미지로 저장했던 학습 결과 그래프를 불러와 학습 횟수가 5,000번, 10,000번, 20,000번, 40,000번인
4개의 그래프들을 비교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이미지 모듈을 사용합니다. 코드에서는 4개의 이미지를 이미지 모듈의 오픈 함수를 사용해 이미지 로딩을 하고 각각 4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 함수의 인수에 저장되었던 이미지명인 로지스틱 학습S png를 넣어줍니다. 4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보면 경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W 값은 커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조금 더 응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데이터들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빨간색 데이터들은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할 데이터는 이와 같이 6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Y 테스트를 정의할 때 실수로 정의한 이유는 정확도를 계산할 때 equal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predict와 비교하는데 predict가 float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ensorFlow는 타입이 같은 경우에만 서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학습된 W와 B를 사용해 X 테스트 데이터를 추정합니다. 먼저 추정된 값이 0.5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true, false를 0, 1로 바꾸기 위해서 cas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정확도는 예측값과 테스트 레이블 y가 같은지 비교해서 나온 값 true, false를 0, 1로 변환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6번째는 false로 예측했고 나머지는 true로 예측했습니다. 테스트 레이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인식률은 1.0입니다. 이번에는 2개의 정규 분포를 만들어 로지스틱 회귀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할 데이터는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평균형, 표준 편차 1을 가진 정규 분포로부터 2차원 데이터 1000개로 생성되었습니다. 파란색은 평균 2, 표준 편차 1을 가진 정규 분포로부터 2차원 데이터 1000개로 생성되었습니다. X 데이터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을 합쳐서 2000x2가 됩니다. Y 데이터는 1000개의 0과 1000개의 1이 합쳐진 2000x1 행렬입니다. Y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사용해 0이면 레드, 1이면 블루 문자열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릴 때 색상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개의 그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저장할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변수 xy를 정의합니다. x는 x축과 y축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논 바이 2입니다. 학습 데이터 개수는 가변이기 때문에 논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정해야 하는 w는 2개이기 때문에 w는 2x1 행렬이고 모두 1로 초기화됩니다. 여기가 벡터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x 데이터와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 x가 논바이 2 행렬이고 그러면 w는 2x1 행렬이어야 이들 간 행렬 곱이 가능합니다. 행렬 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x 곱하기 w이기 때문에 x와 w의 행렬 크기만 맞추면 됩니다. b는 랭크 0으로 1.0으로 초기화됩니다. 텐서플로우가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b는 랭크 1로 초기화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x와 w에 대한 행렬 곱에 b를 더한 다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가설로 정의합니다. 코스 함수는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사용해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확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먼저 예측값이 0.5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true, false를 0, 1로 바꾸기 위해서 cas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정확도는 예측값과 학습 레벨 y가 같은지 비교해서 나온 값 true, false를 0, 1로 변환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학습은 코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텐서 변수를 초기화하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의 수는 7000번이고 1000번마다 스텝 점고와 코스트 그리고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코스트는 낮아지고 정확도는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91%가 최대 성능으로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두 개의 데이터 그룹을 분류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어떻게 학습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차원 데이터는 결정 경계를 통해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결정 경계면을 분석하기 위해 테스터 데이터를 만들어 시각화하기 전에 결정 경계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새로운 함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x축이 0에서 3까지, y축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1의 간격으로 모든 점을 만들어 xx, yy 행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xx와 yy는 3x3 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 xx와 yy를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 1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xx와 yy는 9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가 됩니다. 1차원으로 변환된 xx와 yy를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 각 열을 결합하여 새로운 행렬을 만듭니다. 즉, xx의 값은 그래프에서 x좌표가 되고 yy의 값은 그래프에서 y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행렬은 9/2가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그리드 변수는 0에서 3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9개의 점물이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빨간 점, 파란 점인 두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의 학습 결과를 가상으로 만든 테스트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결정 경계면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 경계면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x축이 -2에서 5까지, y축이 -2에서 5까지 변할 때 0.2 간격의 35×35 크기 행렬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가상의 테스트 데이터는 1225개입니다. 그리드 행렬은 1225/2가 됩니다. 세션 객체의 run 함수로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예측 결과가 0.5보다 작으면 파란색으로, 0.5보다 같거나 크면 빨간색으로 설정하여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데이터는 결정 경계면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투명도를 0.2로 설정하여 흐리게 그리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 그래프를 보면 직선의 결정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선 아랫부분이 빨간색 점이고 직선 위의 점이 파란색으로 분류되는 점입니다. 로지스 회귀도 이처럼 두 개의 그룹을 직선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정 경계면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원래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아 두 개의 그룹이 잘 분류되는지 더구나 얼마나 잘 분류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 경계면 위에 학습 데이터를 같이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정 경계면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 그래프를 보면 오차가 존재하지만 두 그룹이 비교적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직선으로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이 섞여 있는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선형 분포를 하나 분류해 보겠습니다. 도넛 모양의 데이터셋은 랜덤 로멀 함수를 사용해 평균0, 표준 편차 1의 분포에서 1000개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거리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Y 데이터의 경우 각각의 학습 데이터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거리가 0.8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 되도록 합니다. 즉,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운 그룹과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룹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각각의 점이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는 데이터에서 첫 번째 행을 제곱한 값과 두 번째 행을 제곱한 값을 더해 제곱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곱을 해야 하기 때문에 Y 데이터는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 10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진 열 벡터로 만듭니다. Y 데이터의 값들을 포문으로 돌면서 값이 0이면 빨간색, 값이 1이면 파란색으로 지정하여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캐터 함수를 이용하여 두 그룹을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한 그래프를 보면 중심에서 가까운 점들은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중심에서 떨어진 점들은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 코드는 동일합니다. 3000번 학습하고 500번마다 코스트와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정확도는 0.72 정도 나옵니다. 인식률을 보면 어느 정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 경계면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정 경계면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와 결정 경계면을 동시에 그리지 않고 두 개로 나누어 출력합니다. 서브플롯 함수로 1:2 형태로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왼쪽에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를 출력하고 오른쪽에는 결정 경계에 대한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선형 분포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모두 파란색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데이터보다 파란색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이 파란색으로 분류하는 게 오류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습되었습니다. 이처럼 로지스틱 회계는 선형 분류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셋인 여성 피마 인디언들의 당뇨병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데이터셋은 768개의 샘플이 있고 각 샘플은 이와 같이 9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9번째 속성이 당뇨병 발생 여부를 나타냅니다. 0이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1이면 발병했다는 의미입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8개 속성을 X 데이터로 정의하고 마지막 속성을 Y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이때 Y 데이터는 컬럼 벡터 형태의 행렬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맥스 함수를 이용해 8개 각각의 속성을 최대값으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저장할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변수 xy를 정의합니다. x는 8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논/8 형태입니다. 학습 데이터 개수는 가변이기 때문에 논으로 넣어줍니다. 8개 속성에 대해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w는 8/1 행렬이고 b는 크기 1인 벡터로 정의합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x와 w에 대한 행렬 곱에 b를 더한 다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가설로 정의합니다. 코스트 함수는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사용해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정확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예측값이 0.5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0.5보다 크면 당뇨병 발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true, false를 1과 0으로 바꾸기 위해서 cas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정확도는 예측값과 학습 레이블 y가 같은지 비교해서 나온 값 true, false를 0일로 변환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학습은 cas 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강법을 사용합니다. 학습률은 0.01입니다. 텐서 변수를 초기화하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 횟수는 40,000번으로 설정을 하고 5000번마다 스텝 정보와 코스트 그리고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코스트가 낮아지고 정확도가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정확도는 대략 78%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속성들이 당뇨병과 관련이 높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습된 W는 각 속성에 대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세션에 run 함수를 이용해 학습된 W를 메모리로 가져오고 8개 속성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과 W 값을 출력합니다. W는 8x1 행렬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W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고 작다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혈액 내 인슐린 수치, 상완 삼두근 피부 두께의 경우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당뇨병과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환자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자의 나이가 30입니다. 다른 속성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60이 되었을 때 당뇨병 발생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X 리스트는 학습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정교화할 때 각 데이터를 나눈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X데이터2는 주어진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2x8 행렬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행에서 나이 부분만 30에서 6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각각 테스트 데이터를 MX 리스트로 나누어 정규화하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값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은 30살일 때 11%이고 60살일 때 13%입니다. 나이는 당뇨병과 큰 상관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60살에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은 스팸 메임 검출 예제입니다. 스팸 베이스 데이터셋은 4601개의 샘플이 있고 각 샘플은 이와 같이 58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속성은 make 단어의 빈도수, 두 번째 속성은 address 단어의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몇몇 특수문자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속성도 있고 이메일에서의 총 대문자 수를 나타내는 속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58번째 속성이 이메일의 스팸 여부를 나타냅니다. 0이면 팬메일, 1이면 스팸 메일입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57개 속성을 X 데이터로 정의하고 마지막 속성을 Y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이때 Y 데이터는 컬럼 벡터 형태의 행렬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max 함수를 이용해 57개 각각의 속성을 최대값으로 나누어 전체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저장할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변수 xy를 정의합니다. x는 57개의 속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논바이 57 형태입니다. 학습 데이터 개수는 가변이기 때문에 논으로 넣어줍니다. 57개 속성에 대해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w는 57x1 행렬이고 b는 크기 1은 벡터로 정의합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x와 w에 대한 행렬의 곱에 b를 더한 다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가설로 정의합니다.
코스 함수는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사용해 정의했고, 학습은 코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강법을 사용합니다. 예측값이 0.5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0.5보다 크면 스팸 메일로 분류됩니다. 정확도는 예측값과 학습 레이블 y가 같은지 비교해서 나온 값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텐서 변수를 초기화하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의 수는 25,000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5,000번마다 스텝 정보와 코스트 그리고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코스트가 낮아지고 정확도가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25,000번 학습했을 때 스팸 검출률이 81% 정도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속성들이 스팸 메일과 관련이 높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션에 run 함수를 이용해 학습된 W를 메모리로 가지고 온 다음 속성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 그래프를 사용해 57개의 W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W의 절대값이 큰 경우 스팸 메일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결과 그래프를 보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W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where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tuple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즉, W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 인덱스를 tuple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인덱스 정보는 0번째에 있습니다. 0번째를 출력해보면 어떤 단어들이 상관관계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에 대한 특징인지 알기 위해서 레이블 정보를 가져와 해당 단어를 출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에 대한 빈도수가 스팸 메일과 팬 메일을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